예, 반갑습니다. 굿맨 택시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택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택시에 관해서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요. 택시에 대한 마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뭐, 여러 가지 비교도 좀 해드리고, 또,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승객들이 택시에 관한 오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풀어드리고, 이런 취지로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주된 논조도 그런 거였고요. 제 모티브도 그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오랜만에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택시 새로 하시는 분들에게, 뭐, 관심 있거나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택시 하면서 감수해야 될 세 가지라는 주제로 대해서 이야기를 좀 어찌 보면 택시의 단점을 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먼저 좀 알아두실 거는, 이거는 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많이 표현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의외로 이런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잘 받아들이시고 이겨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영상을 좀 촬영하기 위해서 조금 사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지만, 뭐, 그런 의미 정도가 있다고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택시 시작하시면은, 첫 번째는 기본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 택시 기준인데요. 뭐, 법인 택시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개인 택시 3부제 한 달 20일 기준으로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입을 올리려면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도 운전 시간이 아마도 12시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택시는 무슨 특출난 능력이나 여러 가지 뭐가 있는 것은 아닌 이상은 계속 차량을 돌려야 됩니다. 차량을 돌려야지만 수입이 창출됩니다. 그래야 교수님도 태우고 뭐 콜도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흐름을 타기 때문에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안 된다고 조금 운행하다가 멈추고 운행하다가 멈추길 반복한다면 소위 말하는 아다리 타임은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어느 정도 좀 긴 운행 시간이 보장되어야지만 자기 스스로가 뭐 흐름을 봤다가 또 끊겼다가 이거 하면서도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주변에서 여러 유혹도 있고요. 스스로 지겹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좀 버티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 버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본 12시간 이상 운전할 수 있는가 스스로 매일, 뭐 매일은 아니겠죠. 근무 시간,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 이틀 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 이틀을 운행하면서요. 뭐 휴식 시간 제외하고 최소한 순수 운행 시간이 12시간 정도를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가, 운전을, 시내 주행을, 고속도로 운전도 아닌 시내 주행을, 이런 걸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너무 겁주는 건 아니고요. 뭐 기본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운전을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진상 손님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택시 한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택시 초창기만 하더라도 정말 진상 취객들이 많았어요, 취객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상 손님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이라고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죠. 뭐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블랙박스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택시가 돈을 벌려면 야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야간 운전을 하면 취객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 취객들, 가끔씩이라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상상 초월하는 진상 취객들이 택시 기사의 인내심을 테스트 하거든요. 뭐 요금 시비부터 다짜고짜 반말, 욕설, 목적지 말 안 하기, 뭐 또 골아 떨어져서 안 일어나기,
또 일부러 안 일어나고 자지도 않으면서 자는 척하면서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고의로 시비 걸고 화풀이하고 도가 지나치면 뭐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각종 신호 위반 요구하고 차에서 흡연하려고 하고 심지어 뭐 구토에 용변 보는 사람까지 참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정말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한때나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이런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고요. 타기 전에 걸러낼 수 있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타더라도 대응 노하우가 생깁니다. 자기만의. 초반에는 참 이겨내기 쉽지가 않은데 뭐 또 왜 그러냐면 오로지 내 혼자 이거를 감내해야 되잖아. 이 사람을 상대해야 되잖아. 주변에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이라 해가지고 혼자서 운전하니까 이런 것이 참 힘들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스스로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잘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택시 기사를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뭐 잘 모르면서 막연하게 무시하고요. 뭐 또 뭐 부당요금, 난폭운전, 뭐 승차거부, 불친절, 불청결 뭐 그런 거 한다고 잘 모르면서 사잡아서 매도하고 뭐 비난하고 여론전으로 많이 그렇게 하잖아. 인터넷에도 그렇게 하는데 승객들이 탔어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비 걸 목적으로. 또 뭐 이런 것도 일부 기사들이 한 그 약간 안 좋은 행동들이 마치 전체 기사들이 한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여러 기사들이 함께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카더라를 만들어가지고 또 카더라 통신이 되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인데요. 뭐 하여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좀 잘 감안하시고 내가 이런 걸 잘 받아들이고 잘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주변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택시 일을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들어 있어요. 이것이 제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우리 가족들이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가 내가 택시 한다는 거를. 이런 걸 스스로 당당히 잘 밝히고 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가. 의외로 이런 점에서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내 가족들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노동 가치나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수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것은 뭐 이 수입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나는 이 정도 벌면 만족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 벌면 불만족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변에서 봤을 때, 뭐, 그 정도면 괜찮지, 먹고 살만하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돈 벌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본인 능력치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금액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생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보면은, 택시라는 것이,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근무 시간에 비해서 좀 수입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뭐 운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노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 걸 감안하고 보면은 야간을 하든지 운전을 좀 오래 해야 되죠. 오래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과연 이 정도 수입이 맞는 것인가, 너무 적은 수입은 아닌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수입을 올리려면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늘어나는 근무 시간 때문에 내 개인적인 여가라든지 내 사생활 같은 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나 뭐 친구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거를 많이 희생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이 정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내 사생활을 포기하고 내 야간 일을 하면서 밤잠을 제대로 안 자가면서 운행을 해가지고 이 정도 수입밖에 못 올리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한 번씩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돈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은 더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좀 마음 편하게, 돈보다는 마음 편하게 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형편없는 수입을 올리는 건 또 아니니까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애들도 한창 커갈 나이고, 나이도 아직까지 젊은 축에 들어가니까 50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입이 줄어드는데 운행시간만 자꾸 늘어나면은 이 괴리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꾸 또 전업을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본인 스스로가 이런 것도 잘 미리 아시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요, 하루 12시간 이상의 운전을, 시내 운전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진상 손님과 택시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긴 운전시간, 노동시간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택시 시작하시기 전에, 아니면 택시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 이 정도는 나는 받아들일 수 있고,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양호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좀 표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감안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